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도입 강연을 맡은 본촌초등학교 교사 김보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 방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테라리움이란 무엇일까요? 테라리움은 라틴어로 땅과 용기, 방의 합성어입니다. 식물과 흙을 유리 용기 안에 넣고 만들어진 작은 생태계입니다. 이 용기 안에서 물과 산소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재료와 식물을 이용한다면 수년 또는 몇십 년까지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테라리움 속 과학 원리를 알아보고 테라리움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계가 뭔지 함께 알아볼까요? 생태계란 일정 지역에서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바다 생태계, 사막 생태계, 열대우림 생태계, 여러 가지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이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물적 요소는 다시 한번 나누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는 토양, 땅, 공기, 물, 무기염료 등과 같이 우리가 서로 흔히 말하는 환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생물적 요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입니다. 생산자는 태양빛을 활용하여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합니다. 소비자는 생산자나 또 다른 소비자로부터 영향을 얻게 됩니다. 분해자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들을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예를 들면 태양을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 작용을 한 토끼풀이 유기물을 몸속에 합성합니다. 그럼 생산자였던 토끼풀을 소비자인 토끼가 먹게 되고 토끼의 배설물을 분해자가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생태계 내에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추워지면 단풍이 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렁이가 땅속을 지나가면서 통기성을 좋게 해주는 게 있죠. 이 생태계는 먹이사슬과 물질의 순환 등의 작용으로 생물 군집의 종류, 개체수, 그리고 물질의 양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먹이 그물이 유지될수록 이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기 쉽습니다. 또한 이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양이 잘 유지되어야 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생태계 평형을 위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계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순환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탄소와 물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탄소는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생명체들의 몸속을 구성하고 있고 에너지의 흐름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 속에 있는 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에서 유래됩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의해 생산자에게 유기물의 형태로 동화되고 이를 다시 소비자가 먹게 되면서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 유기물이 산화되어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되게 되죠. 이러한 과정으로 대기 중에서 생태계 내에서 탄소가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태양빛에 있는 하늘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사용을 하여 산과 풀이 자라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사람과 말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죠. 그리고 사람과 말의 배설물들은
분해자가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배출시킵니다. 또한 식물이 오래되거나 사람이 오래돼서 동물의 사체들이 오래돼서 만들어진 화석연료가 연소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탄소는 생태계 내에서 순환이 되게 돼 있죠. 두 번째로 물입니다. 물은 형태를 바꾸어 암권, 기권, 수권을 순환을 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시작이 태양 에너지이듯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수권에서 물이 증발되게 됩니다. 그럼 이 증발된 수증기가 기권으로 올라가게 되어 구름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 응결작용에 의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비나 눈으로 강수되어 수권과 암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물도 생태계 내에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응결작용을 통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수증기가 응축된 구름이 점점점 응축되게 되면 비나 눈으로 변하게 됩니다. 비나 눈이 강수가 되어 내려오게 되면 강이나 호수가 되게 되거나 지하수에 침투하게 되죠. 이 물들은 서서히 흘러 바다로 유입이 되고 다시 한번 증발이 돼서 대기 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 빙하의 형태로 되어 있는 물은 오랜 시간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게 되고 다시 증발이 돼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통해서 물도 생태계에서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엔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탄소의 순환과 물의 순환에서 관여했던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오게 되면서 생산자의 몸속에서 화학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 화학 에너지는 이제 생산자가 사용을 하게 되고 또 거기 먹이사슬에 거쳐서 소비자도 사용을 하게 되고 분해자도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 호흡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 에너지가 생태계 밖으로 배출이 되게 돼요. 그럼 생태계 밖으로 배출된 에너지는 생태계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게 되었겠죠. 에너지는 생태계 내에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줄어든 에너지는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태양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지구의 생태계에 에너지를 보충을 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물질의 순환 과정과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비생물적 요소에서 시작된 무기물이 생산자를 통해서 유기물로 합성되어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순환하게 됩니다. 물질이 이 과정에 순환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물질의 양은 고갈되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 에너지에서 시작된 에너지는 이제 먹이사슬로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 에너지로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테라리움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손 안에 작은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준비물은 화분을 만드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숯을 하나 추가했어요. 그 이유는 테라리움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습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다 습도가 너무 많게 되면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숯을 첨가함으로써 습도 조절이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크기의 마사토 그리고 분갈이 흙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빈 용기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투명한 유리 용기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은 테이크아웃 음료수 잔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투명한 용기가 있다면 사용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입니다. 식물은 다양한 것들 다 사용해도 괜찮은데 선생님은 키가 작은 것을 골랐어요. 용기의 크기에 맞추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작은 식물을 고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밀폐된 화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식물의 성장이 조금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테라리움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용기를 준비하고 숯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갈 크기의 마사토를 집어넣은 다음 분갈이 흙을 넣고 식물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물을 넣으면 돼요. 어때요? 간단하죠?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었나요? 그럼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했던 것처럼 숯, 마사토, 그리고 분갈이용 흙, 식물, 빈 용기가 있습니다. 마사토는 세척해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투명한 유리 용기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마사토를 사용하고 난 뒤에 다른 생모래라든지 다른 것들을 첨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용기 안에 숯을 깔아 배수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숯은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뚜껑이 있는 테라리움을 만들기에 적당합니다. 숯을 적당히 깔아주세요. 그리고 숟가락을 이용해서 넓게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숯 위에 마사토나 작은 자갈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펴주거나 또는 경사를 만들어서 높고 낮음을 표현해줘도 좋아요. 자, 이제 식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식물은 뿌리를 정리하고 작은 모양으로 소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화이트 스타를 준비했는데요. 화이트 스타와 이건 레드 스타예요. 레드 스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이렇게 잡고 두 개를 이렇게 한번 배치시켜 볼게요. 혹시 잡기 힘들다면 집에 핀셋이 있다면 핀셋으로 잡아도 좋아요. 그리고 분갈이용 흙으로 주변을 덮어줍니다. 선생님은 한쪽은 높게, 한쪽은 낮게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숟가락을 이용해서 흙을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뿌릴 거예요. 물은 분무기를 사용해도 좋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주사기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유리 벽면도 이렇게 한번 청소를 해주고요. 그리고 식물의 잎 쪽도 뿌리 쪽도 이렇게 골고루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숯을 배수층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물은 마사토 중간까지 오는 것도 좋아요. 그 정도 해놓으면 물의 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면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잘 보이기 때문에 물의 양을 조절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며칠 전에 강가에서 준 하얀 돌로 한번 장식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아주면 완성입니다. 이 테라리움은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창가나 실내에 놓아주면 좋아요. 햇빛이 너무 강하면
비닐하우스처럼 테라리움 내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식물이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만들어졌네요. 어때요? 괜찮나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잘 만들어 보았나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작은 정원을 식탁이든 책상이든 어디든 놓아둘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테라리움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1972년에 물을 주기 위해 딱 한 번만 열었을 뿐 5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테라리움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에너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리움 안에서도 물과 탄소 그리고 산소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소와 산소는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호흡과 광합성 작용이 반복되며 이 안에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물은 식물의 증산작용과 토양의 증발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수증기가 밤이 되면 응결되어 다시 유리에 맺히고 식물에 떨어지면서 이 용기 안에 순환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작은 생태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은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확장하여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인공 생태계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인공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사실 인공 생태계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영화의 마션에 보면 주인공이 화성에 떨어져 감자를 심음으로써 산소를 만들고 식량을 확보합니다. 사람과 감자가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든 영화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세워 사람이 화성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인공 생태계를 거대하게 만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이오스피어 2입니다. 1991년 미국 애리조나주에 만들어진 바이오스피어 2는 지구 생태계와 철저히 격리된 완벽한 인공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구 생태계와 격리되도록 콘크리트와 유리를 이용하여 작은 생태계를 만들었고 그 안에 5가지 생태계를 다시 한번 만들었다고 합니다. 열대우림, 사바나, 사막, 습지, 바다 등 5가지의 자연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안에는 3,000여 종의 생물이 심어졌고 그리고 300여 종의 동물들도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사람도 이 안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농경지와 거주지를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열대우림은 직접 아마존에 가서 식물들을 채집해오기도 하고요. 바다 생태계를 하기 위한 산호초들은 카리브해에서 가져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햇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모든 물질들이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은 바로 산소 부족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었던 콘크리트가 대량의 산소를 흡수해버렸고 열대우림에 있던 미생물들이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써 산소가 희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실험에 참가했던 실험자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많은 동식물들이 죽어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100년을 바라봤던 이 프로젝트는 2년 10개월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바이오스피어 2를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이 인공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들만 충족시킨다면 생태계가 단순히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였으나 서로 간의 다른 그 요소 간에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죠. 바이오스피어 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먼저 인간에게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고민은 얼마나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겠는가, 어디까지 도전을 할 수 있겠는가, 생태계를 과연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가, 미래를 위해서 인간의 도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늘은 생태계와 물질의 순환,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을 알아보면서 작은 여러분의 생태계인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관찰해 보면서 이 식물은 작은 생태계를 오랫동안 잘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